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숑 리얼 토크 한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큰일이 있으셨대요. 큰일이에요. 아, 뭐 수상을 했는데 상 이름이 뭐라고? 뭔 상이라고요? ICT. ICT요? 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아니,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아, 그런가요? 아, 네, 잘 나갔는데. 아직 수상을 하셨다고. 그 무슨 상인데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 ICT 분야에서 조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분야를 조금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게 이제 수여하는 특별상인데 예.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고 이제 연간 한 명씩 주는 거로. 처음 생긴 거이군요. 겸연쩍게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이 하시다가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범죄 수사 분야에 기여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공적이 되시고. 한 방에 훅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런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해봐야 된다. 아니 최근에 또 변호사님께서는 더 큰 일이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뭐 출마 선언을 하셨다면서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출마 선언을 했다면서요. 술 먹고. 청주시장에 나오겠다고. 아니 그거는 전 자천이 아니고 타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거- 술자리마다 뭐 붕붕 뛰어오시네. 그분 뭐 청주시장 나올 거야, 지사 나올 거야. 뭐. 아니, 조만간에 한판 저 게스트로 오시겠네요. 아니, 네, 그래서 잠깐만 저도 술 먹다가 이제 도나 시정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짜증 나잖아요. 사실 뭐 네. 도나 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그랬다가 진짜 한다고 선언이 돼 버려가지고 집에 가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오늘 귀한 분 모셔놓고 저희가 너무 인사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오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여성정책 포럼의 유영경 대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출연료 많은 걸 아시고. 아, 대표님 뭐 주유소 하셨어요? 그래요? 주서요? 네. 또 이상한 놈. 아니 제가 그 대표님 그 이력상을 봤더니 네. 여성 일자리 창출 유공, 여성부 장관상, 노동행정 발전 유공, 네. 노동부 장관상 이래서 주유소를 하셨나? 6060 그러면 네. 옛날 사람 취급당이 없어진 지 그런가요? 뭐 언제 없어졌어요? 네. 자,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개방형직인 여성정책관의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여성연대와 충북 여성정책포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과 개방형 직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여성정책관 임용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충북도 여성정책관 임용 문제, 쟁점은 무엇인지 리얼토크 한판에서 알아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성정책관 임용 철회 요구 그 이유는 뭐 이런 부분인데요.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공무원이 임용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출발하시죠. 여러분도 이제 TV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원래 이시종 현 지사가 민선 5기 그러니까 이전이죠. 이전에 여성정책 추진 부서장은 가능하면 개방형으로 공모를 통해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2년에 그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 그 다음에 그 도산하에 여성발전센터를 설립해서 그 정책관으로는 변혜정 씨, 그 다음에 센터장으로는 여기 오늘 계신 뭐 유영경 대표를 비공무원 출신 공모를 통해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변혜정 정책관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끝났죠, 이제 임기가. 그래서 새로 임명을 하게 됐는데 공모 절차를 물론 통해서 했지만은 도 공무원, 사급 출신 공무원인 전정혜 씨를 임명을 됐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나중에도 얘기 나오지만 오빠 문화 뭐 이런 것이 그런 데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이 사건이 원래는 시민단체와 도관의 개방형 유지를 통한 그 민관 협치나 그다음에 공직 개혁 이런 논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민간 여성단체와 여성 공무원 간의 공직자들 간의 어떤 자리 다툼,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되는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죠. 개방형이라는 그 제도를 굳이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은 그 공직사회에 보면은 공무원이 사실은 가장 현재 있어서 안정된 그러한
직업이라고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또 하나는 이 공직사회가 지금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사실은 그 발맞춰서 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 민간인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러한 현재 갖고 있는 공직사회에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갖고자 예,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그럼 거죠.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당초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민간에서 민간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아니 근데 내부에서도 그만한 전문가가 있다면 내부에서 못하라는 것도 없는 그죠. 거죠. 물론 그것도 아니 그럼 개방형이라고 이걸 만들 필요 아니요 개방형이 공모잖아요, 그죠? 공모는 내부에서도 낼 수 있고 외부에서도 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공무원법으로는 이 개방형 자리는 직위는 예, 내부에서 공무원도 예, 응모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것은 여성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경력을 보니까 26년 공직생활 중에 한 10여 년 정도는 상당한 여성 관련 부서에서 많이 근무했더라고요. 여성인력팀장도 하셨고 여성정책관실에도 그 일을 하셨고 여성발전센터 소장, 여성재단 사무처장도 하셨거든요. 여성 전문성은 그래도 상당히 갖추신 분 같은데. 그것뿐이 아니고 학사, 석사, 박사가 다 사회복지예요.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여성학 전공이에요. 이분이 예? 석박사 논문이 여성학 전공인데 이분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고.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부담스러웠던 거는 그 개인이 여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논하게 될까봐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개인이 적합하다, 부적절하다가 아니라 이 개방직에 관한 취지 자체가 그 본질이 이번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뭐 지금 이제 임명된 정책관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질이 없느냐? 물론 예, 그거에 대한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대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누구나가 사실은 다 가능한 저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가 좀 더 여성 정책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평등 정책들을 좀 우리 도가 좀 더 높은 수위와 목표와 전략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르게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 아니면 젠더 전문가들을 좀 같이 그 기용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러한 많은 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의 포인트는 그거네요. 단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시각, 성평등의 시각이거나 뭐 새로운 젠더 문화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필요하다. 그런 쪽의 전문성도 얘기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개방형에 대한 개방직 그런 부분이 예,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짚으셨는데 여성학을 전공했냐 안 했냐, 여성 분야에 오래 근무했냐보다는 새로운 시각, 미래적인 시각을 가졌냐, 그 다음에 개방형에 대한 취지를 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않냐. 제가 여성 정책관실의 업무를 봤어요. 예.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업무가 61개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사부터 해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 문제, 뭐 장애인 문제까지도 61가지가 있어요. 61가지인데 이것이 꼭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이 61가지를 더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또 보지를 않아요. 이분은 지금까지 거쳐온 걸 보니까 전부 여성인력팀장, 여성권익팀장, 복지정책과 전부 이런데요. 도여성발전센터. 그럼 공직사회에서 그 필요한 61개 업무에 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또 착실하게 밟았다는 인상이 들거든요. 그건 네, 좀 그럼요. 26년의 그러니까요. 공직 경험을 네,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네. 할 수 있죠. 근데 왜 아니라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행정 전문가인 거죠. 그렇지. 네.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20년 이상 했으면 그런 행정 전문가인데 굳이 여성 정책관으로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복지 쪽의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복지과에 그래서 이렇게 임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책관이라는 거는 하나의 리더의 수장 밑에서 참모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모 역할은 행정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기존 공무원이 한다는 거는 관리는 잘하겠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팀장이나 부서장으로 가면 괜찮은데 일선에 요건 하나의 정책을 하고 만들고 기획을 하는 정책관으로서는 개방형이 좀 낫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토론을 좀 토크를 하다 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이제 2대1 네. 혹은 3대1인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3대1을 이렇게 3대1로 어디 있어? 또 한편으로는 네. 사실 저희도 지금 뭐 학교에서 보직하고 있지만 학교 행정 뭐 서류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저희는 잘 못 써요. 근데 그 저기 행정 직원 선생님도 탁탁탁 맞춰주면 그건 이제 수정사항 짝짝하고 하잖아요. 그럼 행정 전문가가 앉아서 그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저기 행정 전문가가 앉아서 이런 분들은 NGO를 자문위원으로 써가지고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왜 제안 못하세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하는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꼭 거기에서 대장해야 되냐고. 거기서 의견을 주는데 교수님도 그런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시죠. 네.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네.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많이 되던데요? 해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어떤 분야에 반영이 되셨어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어서 아니 민선이 예를 들면 인터넷 가정자료 쓰는 도 그거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네. 그 지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으로 있어서의 그러니까요. 갈 수 예, 있는 예. 부분들이 그다음에 있는 그것이 거죠.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느 행정 조직이 있고 행정 조직이 관리를 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건 지금은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내부자로서 참여하는 것. 단지 외부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내부에 참여를 해서 행정을 같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정책관이랑 특히 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그 의미가 주는 것처럼 관리형이 아니라 정책형 그리고 전통형이 아니라 이 뭐 미래지향형적인 자리거든요. 예. 아니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리 옮기시라고 네. 저쪽으로 가세요. 처음에 처음 리얼 토크는 처음인데 거의 뭐 그러니까 이 사안을 예. 자세하게 바라보면은 지금 변호사님처럼 말씀하시게 돼요. 아, 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냥 무식해서 그러는데 네. 무식해서 그러는데 자 하나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 충북 여성정책 포럼 대표시죠? 네. 그 부대표 예. 그분도 서류 내셨죠, 그래? 네, 예. 그죠? 냈습니다. 네. 떨어졌죠? 네. 안가품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한간에는 오늘 왜 이렇게 엄청 세시네요. 아니 한간에는 그래서 그런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 포럼, 여성정책 그러니까. 포럼은 저희가 이렇게 단일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개인들이 각각의 현장들이 있고 그거에 관한 지역에서의 느슨한 네트워크이거든요. 이현경 대표님 네. 이런 말하는 제가 미우시죠? 아니에요. 아니 한간에 그 얘기가 있어서 해명은 하고 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아니다. 왜 그러느냐? 전 정책관을 그때도 채용할 당시에도 민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응모를 했었습니다. 지역 사람이 2명이나. 근데 지역의 민간 그 응모한 사람들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랐던 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의 그 정책관을 뽑는 건데 이러한 그 여성과 관련된 이러한 그 인프라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지역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낼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손에 꼽을 사람들이 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언제나 대표님 될 그 수 전에 있습니다. 충북 여성발전센터 이게 지금 충북 여성재단으로 돼 있는 그렇죠. 건가요?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가 이제 도 사업소로 네. 있다가 지난해 별도 네. 재단 연말에 이제 폐쇄가 되고 네. 이제 도에서 출연해서 충북 여성재단이 충북 설립이 여성재단.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충북 여성발전센터 센터장 하셨죠? 네 소장을 그것도 했습니다. 소장하셨죠, 그죠? 네. 그것도 이시종 지사님 시절에. 네. 그럼 은혜를 한번 봤는데 만약에 저는- 본인이 네. 계속 충북 여성재단에 예를 들면 대장을 계속 맡고 계셨다면 참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 분들이 연장이 있습니다. 안 돼 갖고요. 네. 그 도하고 이렇게 등 돌린 분도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거는 잘 대표님은 모르겠어요. 연장도 되셨어요. 네. 저 사전에 준비를 꽤 네. 많이 연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심지어 공무원 조직에서는 어떤 말도 있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애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한번 공무원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 출신이 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에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존의 그 사회 안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거나 뭔가 변화를 깨야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있어도 사실 이거를 밝히기가 상당히 공직사회에선 어려운 거다.
이런 상황일 때 지사께서는 당연히 예견을 하실 수 있었겠죠. 논란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진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왜 그랬을까이? 이렇게 물어보고요. 청문회 못 봤어요? 아유,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지사님하고도 이제 여성계가 면담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그 여성계의 지역의 의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열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내정됐을 때도 신문에 네.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 성명도 발표도 잘 몰랐다는 정보 얘기는 보고 다 조금 올라왔었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후 그거는 도지사님의 사후 변명 같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여성 공무원 모든 공직이 그렇지만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해요. 지금 여성 공무원들 도의 여성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이 10여 명인데 자리는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여성들이 갈 만한 자리는 현재적으로 근무 연수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인사 적체가 너무 심하고 두 번째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원종 지사나 정우택 지사나 지금 이지용 지사나 모두 다 초반에 임기 초반에는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서 개방형직을 막 하려고 그래요. 행정의 혁신도 도모하고 민관 거버넌스도 구축하려고 막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다가 막판에 되면 공무원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술자리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도지사는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뽑는다. 그 정도로 선거의 분위기나 이미지나 이런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선거 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그 내부 공무원들의 열망과 욕망을 안 챙겨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주제는 오빠 문화 논쟁이거든요. 공무원 출신 내정을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네. 지금 도 공직자의 문화에 오빠 문화가 만연돼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만연돼 이게 있다. 이제 대체 오빠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취지였어요. 여성 공무원이 실력이나 전문성으로 승진이나 좋은 보직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자인 남성한테의 친밀도 이런 친분을 유지를 하면서 승진이나 보직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인데 이것이 그렇게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표현을 썼던 거죠. 오빠 문화라고. 그래서 그 이에 대해서 이제 도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반박 성명을 내면서 이는 600여 도청 여성 공무원에 대한 치욕이라면서 오히려 삐뚤어진 여성관과 공직관을 가진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는 앞으로 도정에 참여하지 마라. 와, 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뜨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왜곡되게 이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는데요. 이 오빠 문화에 관한 것 꼭 공직사회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회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런 오빠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이제 뜻하는 건데 뭐 그 성명서에 뭐 그 여성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친밀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한 현실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여성들의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오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 오빠가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할 때는 이 오빠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등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 나이의 위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의 위계가 있어서 벌써 그 관계가 뭔가 내 여동생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측은지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너가 뭐를 얼마나 해 너는 이제 이것만 해 내가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를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은 여성을 나이 위계에 따라서 아래에 두는 사실은 불평등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빠 문화, 오빠에 대한 표현이 실제 공직 사회에서 이게 아까 그 있나요? 진짜 만연돼 있다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그러면 공직사회가 터놓고 한번 이걸 해보자. 정말로 공직사회가 이러한 그 성불평등한 관계라든지 그런 성차별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없었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리얼 토크 한 판이 들어갈까요? 네.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불평등에 관한
사항들, 성차별에 관한 것들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을? 예, 요청을 해서 아마 도에서 이거를 검토하시겠다고 예, 했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가시죠. 제가 먼저 예. 자, 그 지사님께 좀 부탁의 말씀인데 끝내기 한 판. 남성 정책관실 좀 만들어달라. 이사님. 여성 정책관이 있으니까 남성 정책관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거는 여가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부 만들으니까 남성부 만들어야 된다라는 우리 마누라하고 논리거든요. 한번 살아봐요. 살아봐. 근데 그거에 예. 대한 이거가 바로 왜곡이고 예.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여성은 그 여성만을 위한 여성 정책관이라는 여기도 게 아니에요. 남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계속 말씀 좀 네. 들어보게. 오늘 여성부도 뭐냐면은 젠더 이퀄리티 부서인 예. 거예요. 성평등부예요. 영어로 거기까지 했을 영어로 때. 알겠다. 네, 예. 그러니까 성평등부예요. 근데 그 성평등부라고 처음에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성평등부라고 했을 때는 그게 2001년도에 여성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성부라고 한 거예요. 뭔가가 왜냐하면 성불평등에 관해서는 그래도 약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여성부로 간 것처럼 여성 정책관에 관한 부분들도 그 여성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충청북도의 성평등 정책을 수행해야지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까 왔는데 잠깐만. 왜 자꾸 잠깐만. 오늘 여보 지금 여보 여기, 나왔어요. 여보 여보 여기 나왔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드렸지. 평등 그죠? 제발 우리도 양성 평등 좀 하고 살자. 도에 이렇게 딱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도정이에요. 함께하는 도정.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 계세요? 도민과 함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이번 사태 여성 정책관 임명이나 그동안에 우리 그 도정이나 시정을 보면 시민과 함께하기보다는 공무원과 함께 아니면 공무원끼리만 이런 게 공무원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들만의 시장이나 잔치. 도지사님이 공무원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공무원만 너무 위주로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보다는 시민의 눈치를 먼저 보고 시민과 그 민간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도정으로 다시 좀 바뀌었으면 아니 좋겠어요. 나도 교육 공무원인데 진짜 같이 이렇게 출연하면서 이랬대요 말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에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저 계획은 죄송한데 없죠. 지금 벌써 답이 나왔어요.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네 그런 거죠. 제가 그 여성발전센터에 그 어쨌든 개방직으로 가게 된 것도 뭐 어쨌든 지역에서 봤을 때 그런 개방직에 관한 부분을 좀 인간이 가서 제대로 그 취지를 살리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러한 좀 약간의 여론과 뭐 이런 의견들을 이제 좀 받아서 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성평등 지수가 뭐 전국에서 봐서는 뭐 중상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 중에 좀 낮은 게 여성 대표성이 낮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적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정치인. 진출한 정치인이 수가 적은 거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뭐 내년이면 이제 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나가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막 했을 때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는 많이 여성들이 진출을 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고민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저한테 소양과 그러한 자질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단칼에 안 한다고 네, 그러세요. 그 부분에 사실 그게 여지가 조금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그러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잠깐만 제가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벌써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저기 하신다 뭐 하고 싶으세요? 예? 뭐 출마를 하신다거나 또 개방용으로 만약 개방용으로 정치 들어가시면 정무부지사? 나 그 문제 제기해야지. 남자 NGO 단체를 다 모아가지고. 오늘 방송 전에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떻게 한 판을 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되게 비장하신가? 그랬더니 네. 한 판이 아니라 10판 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네. 왜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궁금한 부분도 많고 예, 저희가 저도 오해도 많이 풀렸고. 예, 논의해야 될 네. 부분들도 많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